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발알기 알갈부의 유용호입니다. 이번에도 그 지성호 즉 자유한국당 영입된 지성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성호가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족 관계, 그런 관계라 그래야 되나, 그런 환경에서 쭉 살다가 어떻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어렵게 되고 그래서 석탄을 절도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강철 씨가 읽은 중에서 시간 순서대로 시청자들 위해서 간단히 어떻게 사고 난 거고 고난의 행군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고난행군 시작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직맹연장 하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과 땅은 그 방건달 삼촌 있잖아요. 그 삼촌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할머니가 어디 가실 데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지성원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지성원의 집으로. 그러면 그 큰아버지가 맏아들 집으로 안 가고 장남 집으로. 네, 큰아버지가 이민현이 족당비서잖아요. 네. 더 잘 살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성호 말에 의하면 더 잘 사는 거죠. 예?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거기 안 가고 지성원의 집에 왔어요. 그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지성원의 집이 오히려 그 큰 집보다 나았다는 소리예요. 고난의 행군을 먹고 살만 했으니까 네. 할머니를 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건 고난의 행군 이전에 오신 거니까. 아니지. 고난의 그때 비슷한 대명성 온 것 같아요. 어쨌든 95년도에 어쨌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근데 내 생각에도 그래요. 95년 그때는 그다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은 것 같지 않거든요. 95년부터 힘들었어요. 그래요? 저는 어쨌든 저는 군복무 했으니까 그때 이게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사회는 도 뭐 굶어 죽을 만한 그 자연재해가 있었던 때가 언제? 95년부터 98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저는 제 기억에는 96년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전 군에 있었으니까 사회는 그다지 기억이 없기는 해요. 어쨌든 할머니가 그렇게 왔다가 95년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 96년 그다음부터 그 고난행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 쌀 제대로 공급 안 해주고 이러다 나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처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서해서 지금 석탄 훔치러 가요. 석탄 훔치러 갔다. 근데 네. 여기 책에서는 그러지만 어디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는 안 갔다. 근데 고질식한 당원이고 뭐.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디 인터뷰는 아버지는 안 갔다 이러고, 네. 책에서는 아버지도 갔다 이러고. 아버지가 거짓시간 분이라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답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절대 석탄을 안 훔쳤다고 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근데 또 웃겨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아버지가 석탄 훔치다가 자기랑 훔치다 걸려서 어린 군인들한테 얻어맞았다라고 또 인터뷰도 해요. 그 아버지가 몇 명인데 석탄 훔치는 아버지하고 안 훔치는 거짓시간 아버지 또 따로 있단 소리야. 근데 지성호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석탄 훔치는 건 3인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독이 하나는 어쨌든 3인조 돼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 석탄 훔치러 다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담아서 달리는 열차에서 떨구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자면 어쨌든 어른이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하셨고, 그랬는데 그 사고가 나는 날, 예? 96년 3월 7일에 했나? 암송 내겠다 내일이다가. 그날에는 아버지가 작업반장님한테 데려갔대요. 신발 신고 집으로 들어와서 당에서 부르는데 가야지 하면서 그러면 잡아갔다는 거예요. 일할라 밤에. 그러다 나니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그다음에 누이 동생하고 서해 나갔대요. 남동생은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서해 나갔다는 거죠. 서해 나가서 그날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어쩌다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꽃제비 왕초가 돼요. 또 이 친구가.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 꽃제비 왕초 됐다가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 뻥튀기 있잖아요. 그걸 놔가지고 뻥튀기 기계도 해서 팔기도 했다가, 그다음 또 그것도 뻥튀기 기계에서 또 회수를 당해요. 보유부에.
그리고 그다음엔 그 석회 사업에 또 눈이 터가지고 석회로 해서 돈을 벌어서 청년 사업가가 됐다. 그래서 해령 뭐 어느리 뭐리 믿게 돼요. 거기도 뭐 분점들 내오고 우리는 말하면 이기는 체인점 같은 거죠. 프랜차이즈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해령 시장까지 뭐 진출했다. 뭐 이렇게 대단하네. 돼요. 그래.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어디서나 증언해서 미국이나 저기 노르웨이 그 오슬로 자유포럼 가서도 그랬지만은 석탄을 훔칠 때 너무 어렵고 못 먹어갖고 자기 신체가 키가 120, 몸무게 20kg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20kg 쌀 때 저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그 정도 무게에 어쨌든 그 완전 허약작은 거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일관되게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렸어. 그럼 더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악화된 거 아니에요. 공급은 계속 안 된다 그래. 그렇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공급은 안 되고 약도 안 주고 뭐 자기 팔다리가 잘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수혈도 안 해주고 마취제도 없이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계속 상황이 안 좋았으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면은 저 뭐냐 사업도 하고 꽃제비 어쨌든 그 뒤로 꽃제비에서 사업도 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서 그 여자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대에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꽃집이 망을 또 했다고 하잖아. 두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키 120이 20 정도게 되면 허약 3도거든요. 허약 1도, 2도, 3도 이렇게 그런 게 나누는데 있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누냐면 홍문이 있잖아요. 홍문. 홍문이 뭐예요? 홍문 이 뒤에 똥 싸는 구멍. 항문. 아 이게 항문 아니야. 우리 황문이라 그래. 아 그래 몰랐네. 아 그게 항문에 손가락 여기 하나 들어가면 허약 1도예요. 그다음에 요 2개 들어가면 허약 2도거든요. 3개 들어가면 허약 3도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전. 이 항문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3개 들어가고 뼈가 이렇게 벌어져요. 항문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허약 3도면 있잖아요. 허약 3도면 이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요. 머리도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키 120에 20이면 이런 허약 3도 지나요. 그러니까 허약 3도라는 거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몸무게, 키 대 몸무게. 아니 어쨌든 뭐 그런 의학적인 거는 일단 뭐 여기서 논의할 건 아, 예.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데 석탄을 훔치를 그건 석탄 움직이지 못하죠. 어쨌든 석탄 절도를 네. 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또 기차에 네. 의해서 잘려 나갔다. 설사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절도했다 쳐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 치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 허약 걸린 애가 손하고 그 다리가 끊어졌으면 죽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건 뭐 어쨌든 우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건 강철 같은 불사조인가? 갑자기 근데 불사조 야는 생각이 나. 강철이 맞긴 맞아. 불사조야. 어쨌든 얘- 그런 조건에서 이 사람이 다치고 더 안 좋아졌는데 꽃제비를 했고 예. 꽃제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꽃제비의 왕초를 했고 여기 보면 꽃제비 왕초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종종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생겼다. 그리고 자기는 개인 사유 재산은 안 훔쳤고 국가 재산만 훔쳤다. 지금 어쨌든 팩트라거나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석회 사업인가 뭐 사업해 갖고 꽃제비가 사업해서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함흥 여자랑 동거해서 애 낳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꽃제비 할 때부터 이렇게 그 여성들이 많이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이잖아요. 다리 지금 팔다리가 하나씩 없는 장애인.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자기가 잘생겼고 그다음에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 뜨거운지는 모르지만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시청자들은 우리나라 시청자들 모두가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니까. 저도 이쯤 하면 잘생겼잖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강철씨 안 찾아요? 비례대표로. 찾아도 안 가죠. 안 갈 것뿐이 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좋겠어요. 근데 아니 어쨌든 잘생기고 뜨거운 사람 못 얻어서. 96년도에 사고 날 당시에 자기가 말한 거는 키 120이었는데 그 상황은 안 좋았으니까 탈북 때까지 더 크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탈북할 때가 25살이에요. 25살이고 그 뒤에 여기 와서 완만 영양 상태가 좋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최근에 그 이후에 거의 그걸 어떻게 정확한 키는 모르죠 저 역시도. 근데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입당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같이 환영 사진 찍은 사진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체격이나 키가 거의 완벽히 똑같아요 둘이. 좀 더 큰 것 같던데 내 보기에는. 아니 더 크진 않아요. 비슷해요. 아니 뭐 몸이 한 많이 먹으면 좋아질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뭐 살 찌는 건 차치하고 그 키 큰 게 20kg 키가 탈북 이후에 그러니까 25살 이후에 거의 50cm가 컸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참 키 작은 사람들이 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이 불사조 같은 경우는 병원에 지금 절단돼가지고 아니 그 다리 잘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근데 숨을 쉴 때마다 막 피가 콸콸콸 터졌다고 해요. 피가 그렇게 아무래도 손가락 하나 잘려도 피가 나오는데 다리 손가락 셋 다 잘렸잖아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출혈을 했겠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피도 한 방울도 수혈을 안 해줬대요. 피도 없었대. 뭐 없어서 안 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수혈 못 받았대. 근데 그렇게 피 터진 상태에서 수혈 못 받으면 죽어요. 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리고 3시간 반 수술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4시간 반. 그래요? 네, 4시간 반 수술했다고. 근데 어쨌든 그 4시간 반 수술하는데 수혈 안 하면 그 죽죠. 지당에 얘 살았다는 게 기적이지. 그리고 또 뭐냐면 그 혈영 그 십병원에 그 마취제가 2대밖에 없었다고. 전시용 마취제 2대. 그 마취제 없이 했다고 그러고 근데 네. 또 어디서는 그건 좀 너무 심한 뻔인 것 같아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취제 없이 수술했다 그러지만 가끔 부분 마취하고 수술했다는 표현을 써요. 한두 군데에서. 마취제 없이 수술 못 하죠. 그것도 또 이제 13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애인데. 거기다가 좀 14살이네. 의아했던 거는 그래서 어쨌든 다쳤어. 사고가 났어. 엄청 큰 사고잖아요. 가족들이 다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를 호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공장에다 전화하죠. 내 감기 왔어요. 사실은 어저께 술 많이 먹었는데 아침에 지금 깨지 않아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공장에다 전화하죠. 근데 아파서 감기 와서 오늘 출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녁에 온다는데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 문화가 완전 달라. 네, 우리 어디 집에 아픈가고? 항상 그러잖아. 하루만 출근 안 해도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무조건 퇴근때 들리잖아요. 네, 네. 내가 이번에 한 일주일을 넘게 아프면서 나 진짜 내가 왈가왈부라는 저식에 이런 몸을 담고 있는 궁지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얼을 진짜 나는 실망했거든요. 솔직히 내가 한 일주일을 진짜 일어나지도 못하고 심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대표라는 분이 한 번 무난 인사도 없고 아프냐 좀 낫냐도 없고 문자도 없고 난 진짜 면회를 줄 알고 기다렸어요. 한 번쯤은 집에 들리겠지 했더니 끊이 안 오는 거야. 사람도 많지 않고 어차피 3명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친구한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언니 보고 야 우리 왈가왈부 있으면 어떡해 안부 인사도 하나도 안 하고 면회도 안 오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 이번에야 면회 가지 집에 있는데 왜 면회가? 이게 문화가 다르더라고. 저도 이 자본주의 와서 그 자본주의 문화에 깊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 말씀 들어보니까 따라가잖아. 아프다 그래서 집으로 면회 간 적은 없는데. 우리 그게 달라요. 북쪽 우리 집에 사람은 가요. 하루만 아파도 무조건 집에 면회로 가요. 우리는. 그래 어떤 간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지금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먹을 것도 없거든. 고난의 때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계속 면회를 오잖아요. 근데 오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술 어쨌든 내놔야 되고 뭐 어쨌든 밥 한 그릇이라도 먹여 보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또 동방예의지구 그 품성이 아닙니까? 그러다 나니까 집에 이게 나만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더 불편해 집에 있는 네, 게. 그래서 그 간부가 일어나 나갔다는데요. 내 나가는 길이 우리 집 사는 길이겠다고. 아니 그 표현이 뭐라는 지금 아들이 수술하고 죽느냐 사느냐 이 판인데 네. 전화 와서 지금 아들이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딴 소리 말고 당내 정책을 위반하면 감옥 간다는 거를 명심하라고 전화가 와서 얘는 그런 말 잘하더라고. 뭐 아까 무슨 쭉하면 정치범 수용소 가고 간대. 당생활청과 참가하면 정치범 수용소 간다고. 당생활청가 아니야. 그냥 생활청가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당원 아닌 사람도 생활청가 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간대. 그래, 저 해령이 있는 해령 있는 분 내가 한번 아는 분 있거든요. 그 해령 출신 그분한테 전화했죠 제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형님 그 해령 사람들은 생활청과 참가 안 하면 정치범 수용소 가.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게 야 막 무슨 그러지 야 무슨 그리겠나 우리 혜령이랑 다르나 지금 정치범 수용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언급한 것, 이 지성호 이 사람이 언급한 것 중에 명하게 당 그 생활총화에 안 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 동거하면은 정치범 수용소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인 자리요. 외국인하고 애를 낳으면은 약물로 강제 낙태시킨다.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탈북자들이 엄청 많은데 몇 번 여기 뭐 보통 그러잖아요. 몇 번 북송됐다 이런 말 재입국했다가 뭐 9번 북송됐다 탈북해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는데 한국 기도라 그러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그냥 단지 중국 정도로 탈북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 오려고 하다가 이 다시 잡혀온 북송된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이렇게 나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선 외국인하고 물론 장려하진 않아요. 북에서 정책 자체가 외국인하고 뭐 여기처럼 뭐 다문화 가족 이런 게 손이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외국인하고 그렇게 동거했거나 애를 낳았을 때 뭐 태아를 죽이고 뭐 어쩌고 하고 정치범 수용소 간다. 이건 완전 잘못된 게 우리 북에 누가 있냐면 시인 김철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시 어머니 쓴 시인.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보내리고 이게 김철이가 썼어요. 그 김철이 딸이 우리 대학을 다녔어요. 김영지 사범대학 문학과 이거 어문학부 다녔거든. 근데 아니 그건 그 우리 대학을 다닌 건 아니고 연희 씨가 김책 아니 제가 김영지 사범대학 양복점에 있다가 그러니까, 김책광업중학교 양복점에 갔거든요. 아니 제가 다니던 그게 대학 안에 거기 있었다고. 근데 김영지 사범대학 어문학부 다녔는데 그 김철이가 러시아 여자하고 살았어요. 부인이 러시아 여자예요. 그러니까 딸이 러시아 여자와 조선 남자 속에서 났잖아요. 반정인 거야. 혼혈아? 코가 빽주고 하고 네. 눈이 새파랗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보면 지나가다가도 보면 딱 알려요. 저 뭐지? 이렇게 알리거든. 근데도 우리 대학에 그걸 살라니까 공부 대학 공부도 하고. 그 저 누구냐? 일본에 내성학 사는 분들도 좀 있죠. 저 작곡가 김옥성인가? 그 영화로도 있는데 그 전쟁 영국 중국 그 인민군 팔로군 행진곡인가 못 쓴 사람 그 유명한 작곡 네. 그 사람은 정율성 그 사람도 중국 여자랑 결혼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미국이나 그러면 또 여기서 그 월북한 미국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그쵸. 그 사람들보다 다 결혼시켜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집사람 그 친구도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임신해서 한국 기도하다가 대사관 체들어 가다가 잡혀서 북송됐어요. 그래 와서 그 친구 여기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친구 말하는 그래요. 그 신의주 나가니까 신의주 그 도보협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렇게 임산부들만 있는 방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그 보이부 그 개호하는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예? 보이부 그 지도원들이 아니 야 아버지 어디 갔냐고. 야 아버지는 그 아버지 중국에 있다가 그럼 야네 여기 잡혀오면 야 아버지 어찌냐고. 그러면 중국 애들 욕한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 개새끼들이 계속 잡아보낸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북에서 잡아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북은 일단 그 사람들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또 다시 잡아오면 또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잡아오란 말 안 한다 북에서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단데요. 그래 그 친구는 임신한 덕에 3일 만에 뭐 이렇게 그 우리 고향 무산이거든요. 그 친구도 무산으로 왔고 무산에 와서 그다음 조사받고 그다음에 그 언니 집으로 보내더래요. 나가라고. 그 처벌 하나도 안 받고 임신한 덕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외국인과 동거하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 사실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할 거야.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혼혈아 그 임신하면 약물 등으로 강제 낙태시킨다. 응? 어디 이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한국 기도뿐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남쪽에 가서 6, 7년 살다가 재입국한 사람 제 친구가 있어요. 걔가 북에 들어가자마자 열흘 동안 여기 국정원 같은데 버이브에 가서 열흘 동안 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자기네 집에 가서 뽀듯이 살고 있어요. 또 연락이 왔는데. 수용소 안 갔어? 수용소. 얘는 한국 기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6, 7년 살다가 갔어. 그래서 재입국했는데. 그런 이 사람이 언급한 거 보면은 책에서도 그러고
또 정치범 수용소뿐만 아니라 처형되는 공개 처형되는 경우도 야씨 뭐 공개 처형할 수는 있어. 난 그거가 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좀 황당하다 그래야 되나? 옥수수 몇 개 가지고 한 주가 멀게 공개 처형이 있었고 콩 80kg을 훔쳐서 공개 처형을 했고 그다음에 소를 잡아먹어서 그다음에 그 구리선 잘라갖고 국수로 바꿔 먹어서 그다음에 옥수수 몇 자루 극단적으로 그렇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옥수수 몇 자루 훔친 것 때문에 공개 처형했다. 그러면 해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사람 죽였으면 몇 년째야. 이게 다 죽었어야지. 얘도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이죠 이게 얘도. 그치. 그럼 얘도 죽었어야지. 야 옥수수 미끼보다 더하지 이거는. 국가 속탄을 줬다 했잖아. 그래서. 얘도 총살 당했어야 돼. 아니 근데 얘는 꽃제비 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 자기는 꽃제비 왕초였고 그다음에 국가재산은 사유재산 건드려. 그다음에 제일 웃긴 게 평양 보위부 애들을 하고 걔들도 꼼짝 못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자기네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기차들 거기에 보위부가 탔는데 국가 평양에서 오는 보위부가 올 때마다 자기한테 연락하고 자기한테 승인받고 뭐라고 하고 그렇대. 자기 앞에 절절 그랬다는 거야 보위부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평양의 국가보위부도 자기 앞에 깜짝 못했는데 하다못해 그 지역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장애인이라고 남보다 다른 애들보다 더 심하게 때렸다는 거야. 자기 장애인이라고. 근데 한 나라의 평양 국가보위부를 거느리는 애가 한갓 하찮은 경찰한테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야. 시골 양아치한테 맞았네. 이게 말이 돼? 그 시골 경찰한테 이 사람 걸려갖고 뭐 고문받고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막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을 선언하는 지금 제 맘대로 하는데 이게 동네 경찰한테 지금 맞아 죽을 뻔한 거야. 잡힌 거야. 일단 그것도 꽃제비 할 때 자기 동생이 얻어만든 사건이 터지면서 그 걔들하고 싸움이 붙었고 그렇던 나중에 보위부 애들도 자기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보위부 애들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때렸고 그다음에 뭐 무슨 중자한테 가서 윽박 지르니까 중자가 저 옥수수 빨리 가져가십시오 해서 옥수수 한 자루씩 밀고 나왔다잖아요 자기네. 말이 안 맞는 게 이 사람이 앞에 쓰거나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보위부는 일반 주민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보안원에게 잡히면 일반 교도소, 보안원이 경찰관쯤 되죠? 보안원에 잡히면 일반 교도소 가지만 보위부한테 잡히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한 자기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한 보위부가 꽃제비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이 팔다리 하나 없는 그리고 장애인 꽃제비한테 보위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흘듣다 나니까 말이 지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위부를 때리게 된 그 시점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보위부 애들이 때려서 자기가 가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위부가 꼼짝 못한 거지. 그래서 그 보위부가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 받자고 도움 받자고 뭐 학포 탄광 보위부에다 손 내밀었는데 탄광 보위부에서 그건 당신들이 잘못한 얘기다. 그렇게 안 나섰고 그다음 철도에 가서 도움 받자니까 철도에서도 그것도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얘긴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걔들이 동생을 어떻게 잘못 때렸겠지. 그 때리는데 그 무슨 뭐 허리끈으로 무슨 목을 매서 잘못된 것 같아. 동생이 열차 옆을 지나갔대. 그치, 지나가는 거를 이거 보위부 것들이 허리띠로 먹을 조여가지고 열차에 매달아 놓고 때렸다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그게 그렇진 않을 거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그 동생이 아마 옥수수를 챘겠죠. 그러니까 보위부 애가 잡아서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때렸는데 얘가 맞고 집으로 왔잖아요. 어디 맞았으니까 어디가 맞았어? 그럼 자네데 맞았어. 그러면 얘가 갈 수 있죠. 가서 이마 너네 우리 동생이 옥수수 메달이 뭐라고 애를 때리냐 그렇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억울하면은 뭐. 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천하의 보위부 아니라 누구라도 정당한 거 내가 때리게 되면 말 못한다는 거죠. 그게 기본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걸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다 나니까 앞뒤 말이 다 안 맞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 또 있거든요. 보면 뭐 이게 보안소에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때려서 보안서장한테 왜 나한테만 특별히 더 날 때리냐, 자기 이렇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보안서장한테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항의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자꾸 너무 얘는 자기를 받은 길어지니까. 개인 이익주의로 내세운 거예요. 얘가 네. 자기 잡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봐봐요. 담배 피우고 팠는데 친구가 감옥 옆으로 지나가다가 담배 이어져서 막 뭐야 어디서 피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위부 담장을 넘어서 아이고, 참. 예, 보위부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그 구류장 저 유리 깨진 유리점 세개로 담배를 내줬다고 담배 라이터를 그래 피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느 나라 구류장이나 유리 같은 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자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같은 건 안 되거든요. 네. 첫째 그게 그니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구류장이라는데. 그래서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위부 담장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물어봤거든요. 해령에 있는 그분한테 형님 그 해령 보위부는 담장 넘어서 들어가서 구류장에다 담배를 열 수 있어? 하니까 그 형님 말하는 게 뭐라냐면 무슨 소리 아니 보안소도 못 들어가는데 보위부를 들어가다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성구라나 그 이러던데 그 새끼 미쳤네 그 새끼 그런 말 안 하다. 예.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게 감옥이잖아요. 지금 그 구류장 안에. 그러면 구류장 안에는 꼭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같잖아요. 당연하지. 나만 해도. 거기 지키는 개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담배를 담배 피웠다? 폈어. 불을 라이터로.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남한으로 가야 될 결심을 굳혔다고. 서설도 참. 예.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알아? 그 옆에 자기네 옆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대. 네. 근데 10개 대대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100m에 한 명씩 서가지고 줄 섰다는 거의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100m에 한 번씩 지금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하는데 그 안에 황 박사라는 연구사가 있었대.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자기 그거 누가 다 나간 거야?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래서 그 황 박사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야 이거 뭐야? 예. 아이고 좀 정리합시다. 이거 뭐 무한정으로 썼고 나중에 뭐 이거를 이 시청자들이 근데 아직 할 이야기 같은데. 예, 이거 나눠서 합시다. 나눠서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요 정도로 일단 이 지성호 씨의 사고 난 경위와 그 이후의 꽃제비 생활, 요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